오늘 이 종목의 실적 발표하고 성정무 연구원님께서 가져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더치브로스입니다. 현재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30%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적이 좋았길래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걸까요? 네, 더치브로스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사상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도 팬데믹 때 이제 IPO를 했던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드라이브스루 매장만 운영하다 보니까 팬데믹 스타 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다들 이제 팬데믹 때 마스크를 쓰고 카페를 가지 못하니까 드라이브스루를 통해 이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엄청 고속 성장을 하고 IPO까지 고평가 상태로 했던 기업인데, 뭐 뒤로 약간 드라이브스루 수요가 줄고 뭐 이제 다시 오피스 돌아가고 하느라 좀 주가 하락했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이제 기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 고객인 Z세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완전히 환골탈태하고 이제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6.9% 증가했는데, 원래 더치브로스에서 한 1에서 2%를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 나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왜 좋게 나왔냐면은 결국 스타벅스의 정책 변경과도 좀 많은 연관이 있고요.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작년 10월에 이제 CEO가 바뀌고 가장 먼저 한 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돌아가겠다라면서 할인을 안 한다. 그런 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 프로모션이 많이 줄다 보니까 결국 업계 1위가 프로모션을 줄이면 업계 2위, 3위 기업들도 프로모션을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고객들은 다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인율이 감소해서 이 평균 티켓 가격, 결국 메뉴 이제 팔아서 남는 돈이 더 상승했다. 그런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결국 이런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은 매장 오픈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도 중요한데, 작년보다 매장을 더 많이 짓겠다. 근데 많이 짓는데 비용은 작년보다 덜 든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건데, 결국에 더치브로스가 과거에는 이제 약간 신규 매장을 선택할 때 좀 부지 선정에 뭐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이제 막 그렇게 매장을 오픈하고 했는데,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이제 최적의 장소에 이거를 이제 오픈하고 최적의 비용으로 오픈하다 보니까 더 많은 매장을 오픈하는데도 비용이 감소한다.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모바일 주문도 계속해서 잘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특히 뭐 식품 판매 관련해서도 기회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현재 식품 판매 매출이 2%가 안 되는데 뭐 쿠키랑 초콜릿 정도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메뉴를 조금 더 뭐 많이 이제 확장을 해가지고 결국 커피 한 잔 팔면서 그런 식품도 같이 팔면은 매출이 급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올해 기대감이 크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과거 시계열을 이제 한번 IPO 이후부터 넓혀 보면은 최근 다시 이제 뭐 조금 한 자릿수 후반, 뭐 한 자릿수 중후반 그렇게 다시 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치브로스 이번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가 뭐 우버나 뭐 치폴레나 다 이야기한 게 1월에 그 한파 영향이랑 LA 산불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근데 더치브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 영향이 있던 미국 서부에 매장이 대거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산불 영향이 있었는데도 1월에도 트래픽이 정말 강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확실히 뭐 그런 거랑 영향 없이 정말 장사 잘 되는 브랜드구나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 기업이 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상승하는 데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 모바일 주문 도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점점 확산이 돼서 이번 분기에 모든 매장에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이제 도입이 됐는데, 결국 모바일 주문 도입이 확산되니까 보통 더치브로스 가면은 매장마다 줄이 1시간에서 2시간 기본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모바일 주문을 하고 픽업존에 가서 그걸 픽업해 오면은 이제 차에서 내려서 픽업해 오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브랜드 생산성 향상으로도 이어지고 고객 만족도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모바일 주문 결국 이 리워드에 가입해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리워드 결제 비중도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긍정적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더치브로스가 뭐 조금 Z세대한테 인기 있는 이유, 뭐 그런 거 다시 한번 따져보면은 뭐 초개인화라는 Z세대 특징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Z세대들 국내에서도 보면은 이제 뭐 주문할 때 키오스크 앞에서 막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키고 다들 막 다른 거 시키고 하는데, 더치브로스의 메뉴 종류도 뭐 정말 많고요. 뭐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Z세대한테 확실히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결국 뭐 Z세대의 특징 중 하나인 이런 한정판, 뭐 차별화, 남들과 다른 경험, 이런 거에 정말 잘 이용하는 기업입니다. 뭐 토핑을 약간 뭐 별사탕 같은 걸 올려주기도 하고, 이런 버블티 보바 그런 것도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쿠키도를 이제 올려주기도 하고, 뭐 시리얼이나 마시멜로, 그리고 또 멕시코 음료인 망고나다, 뭐 이런 다른 카페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선도하고 이런 걸 한정판으로 내놓다 보니까 Z세대가 확실히 이런 걸 느끼려고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뭐 이렇게 좀 업계에 잘 나가는 기업들 특징인데 보통 잘 나가면은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기 마련입니다. 업계에서 뭐 1위는 스타벅스로 평가받지만 이게 주가는 뭐 재미없던 게 결국에 이제 고객들 만족도는 1위에서 조금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더치브로스가 고객 만족도가 높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제 창업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제 주문을 하면 그 위에다가 펜으로 뭐 메뉴명을 쓰다던가 이름이나 아니면 가볍게 뭐 인사 그런 좀 스몰 토크 같은 인사를 그렇게 글로 써주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고객이 소소하게 만족하는 요소고 스타벅스가 그걸 또 이제 다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에 브라이언 니콜 CEO가 와가지고 컵에다가 이제 펜으로 이름 써주고 네모 써줘라 그런 걸 이제 지시하는 걸 보니까 확실히 업계 선두 기업을 좀 따라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뭐 현재는 이제 미국에서 에너지 드링크 메뉴를 출시한 카페가 되게 많습니다. 더치브로스가 2012년에 이걸 업계 최초로 출시한 카페인데 아무래도 여기가 그걸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드링크도 최근 따라서 출시하는 브랜드들 정말 많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이 프로틴 커피도 더치브로스에서 이제 조금 뭐 먼저 출시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항상 스타벅스는 가을 시즌 되면은 그 펌킨 스파이스 라떼 그게 미국에서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9월 초부터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스타벅스에 많이들 요청했던 게 펌킨 스파이스 라떼를 제로 무설탕으로 만들어주던가 좀 프로틴을 넣어달라 그런 이야기가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스타벅스는 지난해 이걸 들어주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치브로스가 이 기회를 포착하고 작년에 이제 제로 펌킨 프로틴 라떼를 출시하면서 오히려 약간 스타벅스의 그 마케팅을 자기들이 더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이 사업을 참 잘한다.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우려가 있다면은 뭐 코코아 가격 계속 상승하듯이 사실 커피 원두 가격도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피 원두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수준으로 만약에 작년에 코코아 가격 상승했듯이 계속 상승하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뭐 이거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이게 웃긴 게 커피 원두 가격 아무리 상승해도 현재 그 CEO가 하는 말이 더치브로스 매장 새롭게 뭐 플로리다주에 오픈하는 데를 가보니까 오픈하기 전날 밤 11시에도 줄이 엄청나게 길게 서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뭐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런 커피 원두 가격 상승 이런 걸 일단 시장은 그렇게 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사상 초고가 랠리 펼치고 있긴 한데 근데 또 3월 27일 날 뭐 투자자 행사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조금 실적 잘 나온 기업들은 다들 뭐 투자자 행사 개최한다고 하는데 확실히 조금 기대가 많은 기업이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더치브로스 쭉 살펴봤는데 커피값이 오르는 게 약간 리스크일 수 있다라고 또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스타벅스한테도 똑같이 오르는 거고 팀홀튼한테도 똑같이 원두값이 오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25년에 신규 매장 160개를 열겠다라고 더치브로스가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스타벅스는 미국에 몇 개가 있지? 하고 찾아봤더니 1,700여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장에 대해서 점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주가 참 잘 가고 있는데 이 투자자 행사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또 그것이 주가를 견인하는 요소가 될지 궁금해지는 더치브로스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는 더치브로스 보면요. 네. 항상 딱 드는 생각이 왜요? 이 직원분들이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 힘들죠. 이 커스터마이징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걸 다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그런데 좋은 거는 잘 일하면 어디든지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인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가서 커피숍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영어가 많이 늘고 어떤 카페에 가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호주도 커피에 진심인 나라라서 원두를 얼마나 내리는지 우유를 뭘 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뭐 4-5개가 된다라고 하는데 더치브로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